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최인혜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너무 좋은 4월에 멋진 그룹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성장할 게 많고 아직도 너무 부족한 리더이지만 그래도 저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초라했던 여성이 정말 멋진 여성 CEO가 될 수 있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리더님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런 파트너 어떠세요? 볼까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리고 운전면허도 없대요. 그리고 눈치도 없어요. 철도 없고요. 또 뚱뚱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반은 좋아하는 친구, 반은 엄청 싫어하는 친구. 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팅장에 나올 때 아이를 돌봐줄 만한 뭐 부모님이 가까이 계신다든지 뭐 누가 지인이 계시는 게 아니라 혼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아이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메이를 듣자마자 싫다고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하는 이런 파트너 어떠세요? 네, 그쵸. 한숨부터 나오시죠? 자, 근데 거기에다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2명밖에 없대요. 답답하죠? 한숨 나오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 자, 이 사람이 6년 뒤에 다이아몬드감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으시겠어요? 이런 파트너 나오면 노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6년 뒤에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위에 목 늘어난 티예요. 밑에는 땡땡이 쫄쫄이 바지를 입고 있다는 아주 촌스러운 29살짜리 애엄마예요. 네, 바로 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때 성형수술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100% 뉴트릴라이트랑 아티스트리로 저의 매력을 이렇게 찾아간 거고요. 제가 오늘 너무나 특별한 그룹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의 과거 사진까지 제가 공개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하냐? 리더님들께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운동선수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체적인 조건을 아예 타고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신체적인 조건만 믿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핸디캡이 있어요. 신체적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아까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실패를 이겨내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리더님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모습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과거의 그 사람은 이게 우리가 세미나 랠리, 리더님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세미나 랠리죠. 저기에 저 사회 보는 사람이 저희 부부예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세미나장에 왔을 때 저 사회 보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잃었던 꿈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막 나서가지고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은 애기 모유 수유하는 그냥 초라한 애기 엄마네. 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플래티늄이 되면 저걸 해주겠다고 탑리더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플래티늄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저희 부부는 원 없이 세미나 랠리에서 사회를 봤고요. 저는 원래 전직은 영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가르쳐주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대상이
중고등학생은 아니라는 거를 교생 실습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안 형편이 어느 정도 됐어야 됐고 제가 유학을 갔다 왔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평생교육사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도 그쪽으로 가지 못했지만 아메이 안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좋은 정보, 좋은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거는 지금 패셔니스타를 제가 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메인 스폰서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저기에 패셔니스타, 한국 아메이 패셔니스타 1기로 저기에 VIP로 초대를 받아서 저 자리에 함께 있었고 연예인들과 같은 라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이 요리 명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는 요리를 정말 못했기 때문에 요리를 배우려고 아메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요리 명장이 돼서 많은 분들께 요리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전직은요, 웨딩 플래너였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영어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22살에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2살 때부터 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처음부터 일이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25살에는 이렇게 한경 리크루트라는 데서 제가 과장으로 승진이 되면서 좀 저렇게 어린 친구가 잘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저한테 취재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정말 제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저 일을 했을 때 너무 즐기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웨딩 플래너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지만 비수기 때는 성수기에 벌었던 돈을 비수기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웨딩 플래너를 같이 했던 언니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슈가 케이크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배우면 나도 저걸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쉬는 날 하루 내서 그 언니 가게에서 이렇게 막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서 어떤 두 분을 만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월요일날 4시쯤이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막 주인 언니랑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이렇게 탁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예 이렇게 해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는 그분들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사람한테서 저렇게 후광이 나지? 이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너무너무나 인상도 좋으셨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품위가 있으신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저한테 혹시 아메이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메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아메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아메이 하면 참 잘하겠는데 아가씨가 어쩌면 찾고 있는 게 아메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자리를 바로 정리해서 나왔어요. 전 아메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조건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신랑이 너무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이를 낳고요. 아이 낳으면서 저는 바로 웨딩 플래너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랑이랑 아이랑 같이 장밋빛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딱 6개월쯤 됐을 때 현실 점검이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마당에서 애들끼리 막 술 마시고 놀고 있을 때 이내야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해 나는 일하러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쟤네들은 팔자가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놀면서 학교 다닐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제 현실은 정말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내가 이 아이만 키우려고 이렇게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신랑이 아무리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과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외벌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유식을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는 거기를 다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 스폰서님을 다시 만납니다. 너무 인연이죠. 그래서 그때 다시 뵀을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와, 저분은 진짜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모습일까? 나도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사업 설명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신랑이랑 같이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어쨌든지 간에 시간이 갈 건데 10년 정도 했을 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면 참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내가 20살이 됐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거는 정말 물려받지 않게끔 내가 이 아이에게 가난의 끈을 끊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냥 심플한 생각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가 2013년 1월 제가 29살이 됐던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팅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아이를 이렇게 아기띠를 메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잠실 미팅장에서 다른 그룹 이랑 같이 미팅을 들을 때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싶어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리더님들 MBS 뭐 이렇게 들으실 때 저는 밖에서 이렇게 귀를 대고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스폰서님께서 저 같은 이런 복장을 하시고 그렇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고연봉자이신 분이 저희 아이가 또 우량아였거든요. 뉴트리 베이비였기 때문에 우량아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아기띠를 메고 이렇게 계속 봐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린이집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아이가 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제 아이는 저의 분신이었기 때문에 진짜 나처럼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싶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맡기면서 저만의 원칙을 두 가지를 세웁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나는 반드시 아이가 9시에서 4시까지 어린이집 갈 동안에만 사업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이가 하원을 하면 전적으로 아이에게 집중한다. 그 생각으로 저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랍게도 제가 2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이를 맡기고 미팅장을 일주일에 4번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저는 2013년 1월 달에 미팅을 나왔지만 사업을 제대로 결단했던 건 6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6월 달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나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서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결단합니다. 저는 아메이를 이렇게 미팅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처럼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더 크게 해도 되지만 저는 이 사업을요 되게 크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백화점처럼 하려면 브랜드가 다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백화점처럼 나는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비닐봉지에다 준 적이 없습니다. 백화점은 쇼핑백에 멋지게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제품 DC 드랍스 하나 줄 때도요, 쇼핑백에 각 맞춰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딱 했더니 놀랍게 18%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에 결단하고 첫 달에 18%를 하고 캐시백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4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 그냥 정수기 하나 바꾸고 청정기 하나 바꿔서 6만 원, 9만 원 캐시백 받는 것보다 한 방에 바꾸니까 캐시백이 많이 나오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6월 달에 결단을 하고 바로 SP를 결단합니다. 18%를 어쨌든지 간에 가봤으니까 나는 9월 달에 반드시 SP를 갈 거야 하면서 2013년 9월 달에 SP를 결단을 해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SP를 진짜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열심히 해서 SP를 갔고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로 SP를 막 피 터지게 가다 보니까 그 다음 달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도전을 했고 계속 도전을 했지만 그렇게 11달 동안 저는 Q를 가지 못했어요. 1000만 매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SP로 저의 그 회계연도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14년도가 딱 됐는데요. 그 11개월 동안 제가 Q를 못 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미팅장을 일주일에 4번씩 나오면서 갈 때 울고 올 때 울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오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이아몬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닐까? 다이아몬드감은 원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다이아몬드감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오디오를 들으면서 미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다이아몬드 원석일지도 몰라. 다이아몬드 원석이니까 스폰서님이 나한테 신경 써주시겠지. 우리 스폰서님도 경력이 많으신데 설마 다이아몬드감도 아닌 사람한테 신경 쓰시겠어? 한번 해보자. 한번 다이아몬드 원석이 한번 깎여져 보자.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엑설런트 커팅이 한번 돼보자. 다이아몬드도 굿 커팅이 있고 엑설런트 커팅이 있잖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많이 실패하고 많이 경험하면 그만큼 많이 깎이면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달에 전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 해에는 발리 가족여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딸에게 정말 약속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엄마가 너가 4살이 되기 전에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싶다. 그 약속을 했었고 그 11개월 동안 못 가면서 아이가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꼭 너가 20살이 됐을 때는 꼭 다른 인생을 보여줄게. 울면서 계속 외쳤던 게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발리 여행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도전을 하면서 스폰서님께 상담을 받습니다. 근데 스폰서님께서 저의 레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이내야 너무 높은 목표를 갖게 되면 어려울 수 있어. 너가 플래티늄만 가도 이건 정말 기적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뭔가 모를 오기가 올라오는 거죠.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해보자. 라고 해서 9월 달부터 미친 듯이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 해에 파운더스 플래티늄도 성취하고요. 파트너 한 조가 SP, 파트너 한 조가 GP, 그리고 연말 보너스 1,600만 원까지 받으면서 발리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파트너 한 명이라도 나오면 진짜 간도 쓰리게도 다 빼줄 텐데 저는 실제로 1년 반 동안 파트너 한 명 후원 못하고 혼자 미팅장을 계속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파트너를 후원해 낼 때까지는 난 밥도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미팅장에서 리더님들끼리 3, 4모 모여서 밥 먹고 있을 때 저는 밥 먹지 않고 집에 갔어요. 파트너도 후원을 못했기 때문에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이 딱 됐을 때 진짜 한 명만 나오면 정말 잘해줄 거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놨었어요. 9월 30일 날에 어떤 파트너가 나한테 나올 것이다. 10월 2일 날에 어떤 파트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놀랍게도 그 비슷한 날짜에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 10명의 파트너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레그에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회계년도에 사파이어를 도전합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파이어는 다르더라고요. 사파이어는 파트너와 함께 팀워크를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이때까지 일을 했을 때 혼자 일을 해봤던 사람이라 누군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도전을 해야 되니까 뭔가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변화가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플래티늄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가서 이렇게 플래티늄 그 파트너들의 뎁스를 만나긴 했지만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왜 SP를 도전한다고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켜? 아니 왜 저러는 거야? 왜 자기 종교 뒤에 뭐 얘기만 하면 교회 간다 그러고 뭐 얘기만 하면 뭐 한다 그러고 왜 저렇게 핑계를 댈까? 왜 나랑 다르지? 이런 생각 때문에 파트너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너들도 사람은 영물인지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파트너들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저를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떠났어요. 너는 사람을 돈으로 보냐? 너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을 몰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 넌 다이아몬드감이 아니니까. 그래, 잘 가라. 넌 어차피 그럴 팔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파트너가 딱 떠날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때 창업자 책을 다시 읽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읽었는데 창업자들이 원하는 건 정말 다이아몬드감들이 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 안에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는 게 그때 이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비범한 꿈을 꾸면서 점진적으로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거구나. 사람을 고르지 말자. 저 사람 될 사람 안 될 사람 고르지 말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나부터 변화해보자 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폰서님께 말씀드려요. 제가 그때 당시에 다 떠나고 한 레그에 12%의 소비자 그룹, 한 레그에 12% 소비자 그룹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레그는 없었습니다. 그때 스폰서님께 사장님, 제가 정말 변화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더니 제가 뭔가 큰 목표를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정말 다 내려놓고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에메랄드 핀을 도전하겠습니다. 그것도 6월 1일자로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폰서님께 안 된다는 말씀 마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떤 대가 지불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미친 듯이 사업을 시작하게 했고요. 저는 STP 100번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STP를 미친 듯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관계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카네기 인간관계론을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제가 실제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총 3권을 샀어요. 2권은 다 찢어졌어요. 그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고요. 정말 많이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 해에 3월 1일자 사파이어를 달성하고 6월 1일자 에메랄드를 달성하고 파운더스 사파이어까지 모두 다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파트너들이 30명 정도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파트너들이 모두 다 저를 떠나지 않고 다이아몬드 레그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변화를 하면서 배웠던 키워드 3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냐면 교감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에메랄드를 도전했을 때가 32살에서 33살 올라갈 때였거든요. 교감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교감을 하려고 하니까 아,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만 교감이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사랑할 만한 여유는 안 됐지만 훈련을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훈련이 뭐였냐면 저희 파트너에게 무한으로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 쓰리잡이셨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새벽 6시에 제 도시락을 싸셨어요. 저희 엄마가 주무실 때까지 늘 저를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게 정말 무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에게 친정엄마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의 아이들까지도 제가 다 돌봤어야 됐거든요. 아이들까지도 내가 저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강아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저희 집에 올 때는 파트너들이 집에 빈손으로 가는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친정집에서 싸주는 것처럼 다 싸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도 저희 파트너들은 제가 친정 엄마 같고 친정 언니 같다고 해요. 교감이 잘 되다 보니까 파트너들과 사업적인 얘기를 나눌 때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스폰서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절받기 싫습니다. 파트너 사장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못해요 이럴 때마다 거절을 하실 것 같으면 저도 이분께 제안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관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감이 잘 돼 있으니까 이 관계 얘기보다 더 깊숙이 얘기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퍼스널 브랜드가 뭔지, 이분의 장점이 뭔지, 이분의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제가 알려드리고 사업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드리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쫓아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러면서 이 파트너 사장님들의 퍼스널 브랜드를 하나씩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리치와 제이가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어우러져서 정말 이 사람들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강점은 더 살려주고 약점은 스폰서인 제가 해주면 되는 부분. 그러면 이 팀워크가 정말 시너지가 나서 어마어마한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코로나 이후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팀원들이 하나하나가 퍼스널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감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절대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너무나 많이 깨달았어요. 감사함을 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계속 긍정적이고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도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 자신이 설득이 되는 그런 느낌? 내가 비록 오늘은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괜찮아. 이것도 나의 스토리 중에 하나일 거야. 제가 이렇게 게스트 스피치를 좀 많이 다니는데요. 저는 이 게스트 스피치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시크릿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분명히 게스트 스피치를 많이 갈 건데 내가 힘든 상황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다른 사람들도 나의 이 힘든 거를 들으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나의 스토리를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대잖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프로슈머라는 생각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하는 횟수를 늘려주면 당연히 나의 핀이 올라가고 나의 매출이 성장을 하는 건데 내가 이 횟수도 늘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쟤는 나보다 늦게 나왔는데 더 잘 되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정직하게 횟수를 늘려보자 하면서 달력에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STP가 100번이 다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에메랄드가 됐는데요. 저는 사실 다이아몬드 스토리보다 에메랄드 스토리가 저한테는 더욱더 값져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때보다 에메랄드 때가 전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에메랄드 때 좀 힘들었기 때문에 더 웃으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에메랄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저는 에메랄드를 힘겹게 갔기 때문에 유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파운더스 에메랄드에 조금 못 미치는 성적으로 성장한 에메랄드가 되었고요. 그 다음 회계연도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저희 그룹은 60명의 인원 정도가 늘었고요. 지금은 제가 다이아몬드 이제 3년 차인데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이아몬드를 그 다음에 유지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일들부터 조금 더 같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다이아몬드도 성적을 딱 맞춰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떤 리더가 이렇게 6그룹이 쫙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저도 도전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계연도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유지를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번째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요. 이렇게 성적표 같은 게 나와요. 매월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그룹 매출은 어느 정도고요. 사장님의 신규는 어느 정도 되고요. 이게 막 성적표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더 막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처럼 진짜 멋있게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마이너스 20. 대박이죠? 그 다음 달 마이너스 20.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원래 단거리보다 장거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끈기가 있고 좀 그런 스타일이라 괜찮아. 2월 달부터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다이아몬드를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멘붕이 온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많이 들어왔던 게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한국 아메이도 처음, 저희 스폰서님도 처음,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길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보자. 근데 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핸디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난독증이 있습니다. 이 난독증은 어떤 거냐면요. 책을 읽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는 문구를요. 나는 사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했던 게 이렇게 서가지고 선생님이 책 읽으라고 시키면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책을 못 읽으니까. 지금도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북미팅 할 때 제가 책을 읽을 때 죄송해요. 제가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떠듬 읽어요. 그래도 다 파트너 사장님들은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책을 읽는 걸 결단을 합니다. 원래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죠.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개더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10분 이상 읽는 거는 익숙했지만 제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는 30권의 책을 한 달 동안 읽어냅니다. 미친 듯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리더님들 진짜 STP 하실 때요. 한 방에 100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감이 와요. 이 사람 만날 땐 이렇게, 저 사람 만날 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책을 30권을 한꺼번에 읽다 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가겠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저의 퍼스널 브랜드인 어린이 건강을 좀 더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언니들에게 사업 설명을 해도 언니들이 그래 네 말은 맞아. 근데 너나 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가 살면 얼마나 살아봤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전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을 접목해서는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를요 정말 먹는 거는 진짜 하나 정말 잘 챙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딸이 그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NQ 지수로 했을 때 1등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저희 아이를 정말 잘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퍼스널 브랜드를 좀 더 세분화해보자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요. 파트너 사장님들의 아까 장점들을 제가 다 읽었다고 했었잖아요. 이분한테는 이런 거, 이분한테는 이런 거, 이분한테는 이런 거 이렇게 컨셉을 잡기 시작해서요. 저희 팀은 지금 실제로 어린이 건강에서 이렇게 세분화돼서 많은 줌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후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PPT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사진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언제냐면 저희가 발리 여행을 갔을 때, 가족여행 갔을 때 저희가 가족 사진 찍었을 때 1등 했던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랑 저랑 이렇게 하트표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 안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저 사진이요. 저희 딸이 4살 때 찍은 거라서 이렇게 찰나예요. 찰나. 뽀뽀를 쭉 하고 딱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저 다이아몬드가 저렇게 만들어지는 게 찰나에 저게 딱 찍혔다는 거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 정도로 되게 간절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 사진을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 딸이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루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4월 달에 청보리밭이 이렇게 흔들리는 데를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의 가파도를 아이가 얘기를 한 날 그 다음날 티켓팅을 해서 바로 청보리밭을 보러 제주도를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인이 돼서 이렇게 아이랑 함께 이렇게 청보리밭을 간 사진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다 성공했던 건 아니고요. 실패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반응이 좋았던 게 첫 번째가 이제 북스터디였어요. 저 북스터디는 뭐냐면
저희 팀은 부부 사업자도 많고요. 저희 팀은 미취학 아동을 가진 영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엄마들이 아이랑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다운되니까 제가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같이 북스터디를 하는 줌 미팅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신문 기사를 20분 정도 일주일치의 그 신문 기사를 큐레이션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한 다음 그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거를 했던 엄마들이 다 후원이 됐어요. 저희가 지금 저기에서 한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엄마들이 저희가 책이 한 4권 정도 갈 때쯤 되니까 다 후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사업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너무나 브론즈 빌더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나 지금 저희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유달찬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아식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2014년에 홈미팅을 너무 잘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냥 제 이름을 제가 유아식의 달인이라고 붙였는데 유아식 달인 반찬이라고 해서 제가 엄마들이랑 저랑 줌에서 이렇게 제가 그 반찬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딱 30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미리 요리를 준비를 딱 해놓고 저랑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거를 다 하고 나니까 본사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어린이 재무 컨설팅 보이시죠? 영앤리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저희 팀이 이제 아이들끼리 키즈커라고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마시는 쉐이크 우리 그냥 딸기 프로틴 먹는 거를 제가 키즈커라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키즈커 하는 어린이들 엄마들은 아이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금 특히나 주식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 재무 컨설팅 해서 영앤리치 이렇게 해서 엄마 편, 아빠 편, 아이 편 이렇게 저희가 줌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있었던 분들도요 다 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제주도를 가지만 제주도에서도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죠. 제주도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뭐 할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후원하러 제가 제주도에 갔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줌으로도 다 후원이 됐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브론즈 빌더, 파운데이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키즈 롱롱 타임 이렇게 하고 나오고 키즈 롱롱 라이브 GX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건 뭐냐면 저희 팀에 무용을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장님 저는 애들 저런 거 못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권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저기 왼쪽에 있는 친구, 분홍색 입은 친구가 제 딸이고요. 검은색 입은 친구가 저분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2명이서 이제 키 체조를 하는 거예요. 키 성장 체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는 하는데 운동하는 거 잘 못 해주고 있잖아요. 저거를 저렇게 유튜브로도 보여주고 저희는 라이브 GX도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줌을 보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고요. 엄마들이 저거를 하고 싶어서 저희 그 키즈컬을 스마트 오더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저희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저거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마이너스 20이었던 그룹이 저희가 그 해에 성장 보너스까지 다 받게 되면서 저는 그 전해보다 그 다음 해가 연봉이 1억이 오릅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올해 9월 이제 새 회계년도 9월부터는 저희의 성장 그 퍼센테이지가 3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3자리 숫자에서 지금도 이번에 4월 1일에 받은 것도 3자리 숫자, 신규도 3자리 숫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연매출이 한 20억 정도 넘는 이제는 정말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농담으로 그 정도면 막 성공한 CEO로 해가지고 막 네이버 같은 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비즈니스처럼 정말 예전에 막 뭐 치약 하나 갖다 주고 비누 하나 갖다 주고 그런 아메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멋지고 간지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 우먼들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번에 이번 달에 사파이어 2조가 나오고요. 올 회계년도에 에메랄드 2조가 나오고 내년 회계년도에 제가 봤을 땐 에메랄드 2조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 회계년도에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이제 제가 봤을 땐 확정입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와 내년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함께 성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제가 본사에 계속 요청하거든요.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적표를 보여달라.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도 6네그가 아주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정말 파트너들 후원하고 싶어서 했었던 그 교감. 그 교감에서부터 교감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장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각자 리더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이번에 성장했었을 때 그 키워드,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은 뭐냐면 저는 사실은 제가 높은 핀을 가는 건 저는 사실은 별로 그거에 대한 별로 욕심은 별로 없고요.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6그룹, 제가 올 회계년도에 지금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8그룹을 만들 거예요. 이 8그룹 모두가 다이아몬드 핀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자유인이 돼서 은퇴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지금은 피부가 많이 깨끗해졌죠. 저는 원래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티스트리 덕에 피부가 깨끗해졌지만 저 사진은 제가 에메랄드를 그때 성취를 했을 때의 회계년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피부가 지금 되게 지저분하죠? 원래 저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68kg 나가는 뚱뚱한 아줌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죠.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저 못생겼지만 저 사진을 같이 리더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저날은 저한테 정말 특별했던 날이었어요. 저희 아이에게 정말 가난과 영영 이별하는 핀을 선물해 주고 싶었었던 그 약속을 제가 지켜냈던 그 회계년도 마지막 날에 저희 딸이랑 저랑 둘이서 롯데월드 가서 폐장할 때까지 미친 듯이 놀았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아이에게 이렇게 업어주면서 저희 딸이 힘들다고 업어달라고 했었거든요. 업어주면서 그 얘기했어요. 저 아이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유나야, 엄마가 너한테 다시는 가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를 너한테 선물로 주는 날이야. 근데 우리 유나는 이제 앞으로 엄마가 했었던 그런 힘든 일들 안 겪어도 되고 너는 앞으로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사실은 되게 울컥울컥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리더님들도 다들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꿈보다는 오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저처럼 과거에 힘들었었던 것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오기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딸이, 저희도 지금 호주로 갈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멋지게 생활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위해서 이 아이도 대가 지불을 했고요. 저도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은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 주식처럼 주식이 하루 올랐으면 올랐어 내렸으면 내렸어 이러잖아요. 근데 아메이는요, 주식처럼 오늘 하루 돼서 성공했고 오늘 하루 실패해서 거절받아서 실패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3년에서 5년 초집중하면 아까 처음 보셨던 그 보잘것없었던 그 여자도 6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반드시 될 거라는 그 스토리만 믿고 있었다면 제가 아마 그 중간중간에 막 진짜 가슴 찢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리더님들이 아메이를 하실 때 나는 반드시 몇 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난 반드시 몇 년 뒤에 FC가 될 거야 라는 그것만 믿고, 그걸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지내시면 오늘 성공했던, 오늘 실패했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메이는 저같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여자도 이렇게 성공한 여성 CEO로 만들어준 너무너무나 고마운 회사이고요.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랠리와 세미나를 참가해 주신 이런 리더님들의 무궁한 성장을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성장을 하며 우리 꼭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